안녕하세요. 예, 어렵고 복잡한 보험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보험 토크온입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험 청구까지 궁금했던 이야기 현실적으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보험 토크온 지금 시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을 일이죠? 예, 맞아요. 근데 하지만 출산의 기쁨도 잠시 또 어렵게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임신 출산은 면책이라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산모들 마음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제왕절개라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면책 후보를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왕절개 정말 지급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는데 보험사의 말에 속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자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임신 출산은 면책입니다. 예,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나 수술비 특약에서 정상적인 임신 출산은 면책 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왕절개 임신 출산이니까 무조건 면책으로만 보고 보험금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생명보험사의 정수술비는 일종에서 거의 제왕절개를 보장을 했고요. 지금 이제 판매되는 손해보험사도 일부 보험사에서 제왕절개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험사에서는 면책 처리하는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왕절개도 수술인데 왜 수술비를 지급 안 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왕절개는 입원하고 뭐 수술하고 뭐 절개하고 봉합까지 다 하니까요. 근데 보험사는 그 수술이 약관상 면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가입 시기랑 약관 내용이에요. 어떤 상품은 임신 출산은 면책입니다. 아니면 관련 보상, 제외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인터넷에서 뭐 이건 된다더라, 뭐 안 된다더라 이런 거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실비보험은 어떨까요? 시선보험은 기본적으로 정상 임신이라든가 뭐 출산 자체는 제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임신 중독증이라든가 뭐 전치태반, 뭐 응급 상황 같은 합병증 치료 목적이면 검토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그럼 태아보험 가입할 때 산모특약 있잖아요. 네. 임신 출산지랑 실손 입원 의료비랑 특약이 있는데 이건 보상이 잘 되나요?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 임신 출산도 보장이 전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특약에는요 통상 분만일수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연분만은 입원을 며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통상 2, 3일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4일째부터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환장하죠. 3일 정도 입원하는데 보험사에서는 4일째부터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제왕절개는 며칠 입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6,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입원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8일째부터 보상을 해줘요. 이건 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생색만 내는 특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상이 생겨서 통상분만 일수보다 더 입원을 한다면 그건 혜택을 받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5세대 실손 이제 판매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존 실손과는 뭐 다르게 임신 출산 의료비도 이제 보장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도 드디어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신 출산으로 발생하는 병원비 중에서요 급여 항목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해졌어요. 뭐 단 1인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요 최대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급여 항목은 역시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여기부터가 사실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설계사분께서 가입 당시에 제왕절개도 수술비가 나옵니다 라고 안내를 받고 청구를 했는데 막상 고객은 임신 출산은 면책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죠. 보험 심사관한테 연락을 해도 임신 출산은 면책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부분 포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 고객이 출산을 하게 돼서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위와 똑같은 면책 통보를 받게 돼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거는 면책이라고 나와있는 약관을 복사해서 고객분께 문자로 통보를 했더라고요. 보상되지 않는다고. 당연히 고객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약관까지 다 보냈으니까요. 근데 약관을 자세히 다시 살펴봤더니 보상이 되는 약관이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럼 보험사에서 고객한테 보낸 약관은 뭐죠? 그래서 심사자한테 전화해서 왜 면책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심사자는 고객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저한테 얘기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관 내용 중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췌해서 그 심사자한테 페이지까지 알려줬더니 그제서야 보상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 약관 내용으로 안 된다고 하니 고객님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약관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 내용이 있고요, 개별 특약에 별도로 적용되는 약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 심사자는 업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일일이 이걸 다 챙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약관 내용을 보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지기될 경우는 꼭 약관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약관뿐만이 아니라 판례를 제시할 때도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판례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부지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토크 핵심 정리해볼게요. 보험은 결국은 약관 싸움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험금 거절 사례가 있으시거나 현재 분쟁 중이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현실 사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